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쾌청한 가을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더위도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것 같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자 조간신문 저와 함께 펼쳐보실까요? 손소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시죠. 오늘자 일면에는 비교적 다양한 소식들이 실려 있는데 먼저 사진 기사부터 보시죠. 일본의 태풍이 강타한 소식, 사진 기사로 먼저 눈에 띄는군요. 자,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공공기관 이전 추진 소식, 더욱이 강남 미니 신도시 조성 등 굵직한 경제 현안들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문 한번 본격적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겨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이 화두를 제시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입니다. 122곳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걸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게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를 봐야 됩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요, 세종시 이전 결정이라든지 지방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언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혁신도시 건설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한겨레는 아예 제목을 달았군요. 자,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로 가볼 텐데요. 오늘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으로 조금 전에 출발을 했죠. 자, 그것도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말이죠. 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어제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통화를 했죠. 두 정상 모두 이번 특사 파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사 파견 결과를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번 특사단의 어깨 무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사단은 이번 달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경제 협력에 관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일단 정상회담 시점은 뭐 여러 가지 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18일에서 20일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게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상 난관에 봉착한 비핵화 협상에 관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이번 특사단의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관건이라는 분석을 기사에서는 제기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하나 불안한 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빈손 방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경제 소식들 짚어보죠. 한국경제신문 보실 텐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2분기 GDP 성장률, 즉 국내 총생산을 발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전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말 그대로요, 우리나라 각 경제 주체들의 생산, 뭐 기업도 있겠고요. 여기에는 뭐 정부도 있겠고, 개인도 있겠고, 자영업자도 있겠고, 이런 각 경제 주체들이 한 분기 동안 이만큼 생산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전 분기와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지표죠. 또 하나. 그러면 소득은 얼마나 늘었냐?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을 보니까요,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 어제 발표된 통계 지표들의 집합소입니다. 가까이 비춰주실 수 있으면 비춰주세요. 네. 국내 경제성장률,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 국내 총투자율, 총저축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아래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냥 추세만 봐도 부진한 성적표 또 내놨구나, 이렇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요, 이런 비유를 들더군요. 성장 엔진이 꺼지자 소득까지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저성장, 저소득 이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어서 보시죠. 사진 옆에 보이십니까? 네, 사진이요, 인천 수도권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의 모습인데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같이 실었군요. 동아일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요, 실버 디폴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버 디폴트 뭐냐? 즉 노년기에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빚에 쪼들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기사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결국 워크아웃이나 파산으로까지 가는 현상을 짚고 있는데, 자, 여기도 표를 주목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만화로 그려진 한 노인께서 힘들게 짊어지고 계시는 이 표를 보시면 60세 이상 워크아웃과 파산 신청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프리 워크아웃 추이를 보실까요? 연도별로 정렬이 돼 있는데 2018년 들어서 껑충 뛰었다는 거 보실 수 있죠? 누적 프리 워크아웃 신청자 수도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다.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OECD 국가들과 비교한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빈곤율을 보시면 꼭 이런 건 1위 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이런 식의 비유도 가능합니다. 외환위기 때 60대를 보면요. 외환위기 때 직장을 잃고 자영업에 나섰는데 그마저도 최근에 장사가 안 돼서 결국에는 빚을 내다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60대 노년층이 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음 기사 조선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크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8.27 대책 그리고 최근에 DSR 도입 서두르고 있죠. 이런 식의 정책 방향,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이른바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여전히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한 가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즉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죠. 그리고 1주택자가 기존에 누려왔던 비과세 요건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등의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를 두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규제 강화가 고가의 1주택자들에게도 옮아가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런 1주택자 규제 강화가 서울에 보시겠지만 집값 많이 오르는 이런 지역들, 강남이 대표적이겠죠. 강남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규제가 강화되자 소위 다주택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덜 오를 것 같은 것들을 팔고 한 채로 자기의 자산을 모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정부의 규제 변화가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겠냐.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규제와 시장의 대결이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를 보시죠. 중앙일보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정부가 규제 강화 일변도, 여전히 일변도지만 최근에는요, 공급 확대 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미세하나마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 모두 이에 대해서 가능성을요, 공급 확대에 대해서요, 마치 짠 듯이, 보란 듯이, 알고 있으라는 듯이 릴레이 발언들을 내놨죠.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러자 여권 내에서는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이를 중앙일보에서는 강남 미니 신도시 부상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직접적으로 달았습니다. 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옆에 사진 보시죠. 사진은 태풍에 휩싸인 일본 간사이 공항의 모습입니다. 공항 어디 있죠? 네, 그 아래. 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저게 정말 어떻게 찍었나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제21호 태풍 제비의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공항을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일본도 걱정이네요. 손 속에 손 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